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맨인자 대표 서동욱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소음기 중에서 슈어파이어 556RC 제품을 메인으로 해서 그걸 에어소프트화 시킨 하우의 556RC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색 버전하고 블랙 버전이 있고요. 탄색 버전과 블랙 버전은 가격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색 버전이 좀 더 비싸고요. 블랙 버전이 조금 더 쌉니다. 대략 한 3만원 정도의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건 스티커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스티커, 야, 이 고증인데 왜 여기 글자가 붙어 있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요건 스티커기 때문에 제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얘도 스티커니까 제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한 번에 조이는 방식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끼릭끼릭 조여지는 상태입니다. 찌릭찌릭 이렇게 조여지는 상태고요. 그 영화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MK18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우선 제품 설명은 사실 뭐 많지 않습니다. 제품 설명은 많지 않고요. 이번 기회에 이 소음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기는 실총용 소음기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에어소프트화 시켰을 때, 즉 우리 총으로 제품화 시켰을 때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음기라는 것 자체는요, 소음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크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음기, 실총용 소음기는 물론 제가 실총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 말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실총용 소음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화상에서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음기 끼고 탁 쏘면 푸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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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그리고 사람이 퍽퍽퍽 쓰러지죠. 그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물론 예를 들면 아음속탄 중에서 뭐 탄속이 아주 느린 것들을 썼을 때 소음 효과가 극도로 낮아질 수 있어요. 뭐 투투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썼을 때 더 그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은 뭐 556탄이라든가 5.56mm 탄이라든가 7.62mm 탄이라든가 9mm나 뭐 45탄 뭐 이런 권총탄류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쓸 때 소음기를 꼈다 그래서 이렇게 푹푹 하고 사람이 푹푹 쓰러지진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고요. 실제로 소음기 같은 경우에 일반 라이프 같은 경우에 한 140dB에서 많으면 160dB 정도 레벨 그 소음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음 정도가. 근데 M16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소음 데시벨이 160dB 정도 레벨이 나옵니다. 네, 160dB 정도가 나오고 9mm 권총 같은 경우도 160 레벨이 나와요. 물론 이제 M16 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소리가 클 것이고, 당연히 9mm 권총 같은 경우에 160dB 한 초반 정도 언저리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가 좀 소리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다가 소음기를 꼈을 때 과연 이게 푹푹 소리로 바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외 자료들을, 영상들이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이런 소음기에 관계된 자료들을 찾다 보면 대부분 그 M16 같은 경우에 130dB 정도, 소음기 꼈을 때 130dB 정도로 레벨이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160에서 130은 아주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9mm 권총 같은 경우에 아까 160dB 언저리, 초반 언저리인데, 걔 같은 경우에 소음기 꼈을 때 한 120dB 정도, 중반 정도의 레벨 정도가 나옵니다. 125 정도, 124 정도, 뭐 이 정도 데시벨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이 데시벨이라는 소음 단위는 물리적인 단위이긴 한데, 이걸 대충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그 소리의 세기가 데시벨로 표현하면 대략 50에서 60dB 정도 됩니다. 100dB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 그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과학책에서 보통 얘기할 때는 100dB에서 120dB 정도 레벨, 심하면 이제 14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100dB를 넘어가면 어쨌든 비행기 소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의 이착륙 시 소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60dB에서 130dB에 됐다 해서 감소 효과가 엄청나게 작은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쐈을 때 소리보다도 좀 더 큰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식 에어소프트건을 쐈을 때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가 주는 게 아니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거 소음기 왜 쓰죠? 자, 그러면 진짜 소음기들은 과연 어느 정도 기준에서 만들어질까? 대략적인 소음기에서
훌륭하다, 이 정도면 소음기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기준이 뭐냐면 120dB까지 낮추면 그건 잘 만들어진 소음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120dB로 만드는 것도 고품질이니까 그만큼 낮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소음기를 썼을 때 그럼 효과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소음기 썼을 때 효과는 있죠. 물론 쏘는 본인보다도 멀리 가면 갈수록 소리 효과는 점점점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소음 효과는. 그래서 멀리 가면 갈수록 소리가 더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우리 에어소프트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음기를 꼈을 때 쏘는 사람 입장에선 줄었네,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요, 막상 더 멀리 가면 갈수록 10m 있냐 20m 있냐 30m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소음기에 대한 효과, 소음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느낌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효과는 점점 증대됩니다. 요게 소음기의 효과예요. 이건 우리 에어소프트에서도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음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슈어파이어사, 그 다음에 KAC사, ACC사 이렇게 세 가지가 실총 소음기에선 대표적인 회사고요. 소음기를 만들 때 기본적인 방식은 우리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그 소음기 안쪽에 보시면 보통 스펀지가 들어 있습니다. 흡음재라고 부르고요. 명칭이 거창해서 흡음재지 실제적으로는 흡음재가 아닌 그냥 스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펀지가 들어있는 방식이고요. 이걸 실총의 소음기의 방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실총의 소음기 방식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그 배풀이라는 방식, 즉 격벽식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탄을 쐈을 때 대부분 소리가 나는 이유는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화약이 폭발할 때 그 연소되고요. 총열 안에서도 일부 연소가 되거든요. 연소되면서 나오면서 그 압력에 의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소음기 안쪽에 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럼 비비탄이 돼. 총알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칸에서 압력 일부가 막히게 되고요. 두 번째 칸 지나가면서 또 일부가 막히고, 세 번째 칸 지나가면서 또 일부가 막히고, 이러면서 소리를, 그러니까 압력파를 늦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니까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거죠, 압력파가. 그래서 그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 이게 이제 격벽식입니다. 이 격벽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이제 차단막식인데요. 차단막식은 말 그대로 진짜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일반 그 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안에 플라스틱 그 합성 수지에 막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가운데 십자로 구멍을 뚫어 놓고 실제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탄을 쏘면서 탄이 지나가면서 거기 십자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밀면서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게 격벽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뭐 현실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차단막식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근데 문제는 이 막을 계속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사용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탄속의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집탄성의 저하도 상대적으로 격벽식보다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음기를 쓰는 총들 보면 사실 뭐 곤총도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것이 뭐 MK18이나 이런 모드 제품들인데, 소총류 제품인데, 일단 그 실총에서요, 이 소음기를 쓰게 되면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에어소프트에도 똑같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뭐냐면 첫 번째, 이 배풀식이 대부분 일반적이라 했잖아요. 격벽식이. 근데 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쏠 때 반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풀립니다. 이게 결합됐던 게 보통 나사식은 우리 그 에어소프트하고 비슷하게 소총 보면 이렇게 거꾸로 끼워서 돌려서 끼우잖아요. 나사선에. 그런 방식으로 끼우는 방식이 좀 많은데, 또는 이제 QD식이라 해서 바로 이렇게 딱 결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소음기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음기 자체가 이렇게 총구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탄이 지나갈 때 이게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통과하면서 이 앞쪽 부분 배풀, 안쪽에 배풀하고 앞쪽 부분까지 이렇게 뚫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파손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MK18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총 MK18에 보면 특수부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총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이런 그 슈어파이어 56 타입 RC 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소음기를 바로 거기다 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끼우는 게 소음 효과도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소음 효과에 플러스
집탄성 효과를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음기를 끼면 안쪽에 이너 배럴, 강선 배럴이 따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냥 통과하는 건데, 총열이 MK18 같은 게 짧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총들은 실제로 발사할 때 안쪽에서 연소가 확실히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앞쪽 부분의 소음기 자체가 일종의 총열 연장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연소가 돼서 적절한 힘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짧은 총에 이 소음기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한 거겠지만 특수부대 작전이라면 쐈을 때 그 소염기의 역할, 즉 화염이 보일 거 아니에요. 푸척푸척 빵빵빵빵 했을 때 그 화염을 소염기로 가리는 것보단 소음기로 가리는 게 훨씬 불꽃이 더 작게 보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구멍이 안 뚫려 있으니까. 그런 효과.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 연장이라든가 뭐 비거리 연장은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화염을 줄여주는 효과, 그리고 소음도 줄여주는 효과죠. 다만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대급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단 탄매가 뒤로 들어온다는 거죠. 쏘고 나면 보통 발사 메커니즘이 발사를 하고 나면 이제 뒤로 가스압에 의해서 밀거나 아니면 HK416 같은 경우에 그 바가 뒤로 밀죠. 그러면 이렇게 볼트 캐리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쪽 부분의 배프에서 가스 압력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연소 가스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일부가 뒤로 역류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탄피 배출구 쪽으로 나오면서 이 탄피 배출구 쪽으로 역류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탄매가 많이 끼니까 작동이 나중에 카본이 껴서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매콤하죠. 매콤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매울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쐈을 때 압력이 앞으로 쭉 뿜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뿜어나가다가 뒤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가 뒤로 밀리잖아요. 앞에서 확 막아주니까, 첫 번째 배풀에 확 막아주고 두 번째 배풀에서 확 막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리니까 이 볼트 캐리어를 좀 더 빠르게 밀게 되죠. 그럼 이로 인해서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부적절한 스피드, 그러니까 부적절한 이 작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뒤로 빨리 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총열에서의 흔들림입니다. 많이 쏘다 보면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흔들림이 생기다 보면 부적절하게 흔들리다 보면 탄이 소음기에 맞아서 소음기를 파손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총 소음기도 그렇고 우리 것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넣었을 때, 이걸 장착했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진짜 끝장입니다. 우리 총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총에서 쐈을 때 얘가 흔들리면 배풀에 맞거나 또는 앞쪽에 맞으면서 뚫고 나가는, 또는 뒤로 그러니까 이쪽이 폭발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터져나가는 거죠. 폭발이라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저희 것도 마찬가지로 비비탄 넣고 저게 똑바로 안 맞다 보면 안에서 맞아서 탄이 엉뚱한 데로 튕기거나 내부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웃기죠. 실총에서의 문제점이 우리 총에도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중률이 저하되죠. 아무래도 배풀을 통과하다 보면 거기서 저항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서 격벽을 통과하다 보면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명중률이 떨어지죠. 근데 우리 총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뭐냐면 원래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나가다가 이 흡음재가 이렇게 매번 쏘다 보면 똑같이 지나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위에 스펀지 부분에 맞습니다. 흡음재 부분에. 그러면 비비탄이 맞으면서 그 스펀지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살짝. 그럼 지나가면서 비비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자꾸 탄속이, 정확도가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쓰다 보면 이제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에 특히 실총은 총열 자체가 강철이니까 사실 이렇게 부딪혀도 쉽게 휘어지지 않습니다만, 저희 건 대부분 강철보다는 총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탕 부딪히면 총열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면 소음기 자체도 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소음기만 빵 부딪혔는데 소음기만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집탄성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안에서 자꾸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신장이 작으신 분들, 저도 이제 작은 편인데, 신장이 작으신 분들이 기본적인 M4에다가 저 소음기를 끼게 되면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 상태로 게임을 뛰다 보면 여기저기 좀 소음기에 잘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잠깐 앉는다고 툭 앉았는데 원 포인트로 딱 걸었는데 툭 하고 소음기 자체를 찍는 경우. 속상하죠, 그거. 진짜 말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음기 쓰실 땐 그런 부분 염두에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오늘 볼 하오의 556 RC 소음기 제품 탄색 버전하고
블랙 버전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품은 박스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나는 탄색, 하나는 블랙이고요. 네, 박스에는 뭐 그냥 소음기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하오 인더스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그 손님 중에 그 대만 출신의 군인이 계시는데, 미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 딱 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하오 그러더니 하오. 네, 그래서 하오는 좋은 뜻이래요. 네, 그래서 좋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유에 대해서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하오에서 만든 이 제품은 현재로서는 가장 그 슈어파이어 오리지널 556RC 제품에 유사하게 제조한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음기를 장착했을 때 사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556RC의 복사품 제품들, 그런 제품들 중에 가장 뭐 5KU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랄까 흔들림이 적은 제품입니다. 장착할 때 보통 이런 556R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고 돌려서 푼 다음에 이렇게 끼리릭, 지금 소리 들으셨죠? 요 소리거든요. 사실 556RC는 요거 풀렀다가 요거 들어갈 때 요 소리, 요거 쫙 잠길 때 요 소리가 딱 기가 막히거든요. 요게 사실 5KU라든가 뭐 다이텍, 앵그리건에도 있죠. 앵그리건에도 요 556RC 제품들이 있는데, 요 제품들 써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뭐냐면, 돌 때 보통 한 5, 6회 정도 딱 조이면 꽉 조여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돕니다. 여러 번 돌아요. 10번 돌아도 제대로 안 잠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껐덕껐덕 노는 경우,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앵그리건 거 쓸 때 그랬나? 앵그리건 건 그나마 조금 낫어요. 근데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는 잠궈놨는데도 껐덕껐덕 놉니다. 앵그리건 것도 KSC 제품에 꼈을 때 그랬다. 근데 그건 소형기 때문에 그랬고요. 어쨌든 까딱까딱 놓습니다. 이게 까딱까딱 놓으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왜냐면 탄이 거기서 걸릴 수 있거든요. 이 안에서. 이 수평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하오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예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제가 수십 년을 쓴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 6회만 잠가도, 5, 6회만 찍찍 잠가도 꽉 조여집니다. 그리고 잘 놀지 않고 덜그덕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제품의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이 소음기가 뭐 이렇게 비싸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소음기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만드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중요한 건 재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서스 304를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고요. 스테인레스 304입니다. 이 스테인레스를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스테인레스라 그러니까 RST 그 스테인레스 서스 V10 세트 있죠. 걔 같은 경우에 뭐 330만 원 정도 레벨인데, 가격이. 걔 같은 경우에 이제 구매하시고 나서 이거 뭐 갈리네, 뭐 이거 뭐 무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금속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이 무게, 이 서스 즉 스테인레스는 굉장히 뭐랄까 무른 재질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강철보다 굉장히 물러요. 다만 이제 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머지 특징들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실제로 무른 재질이에요. 근데 어쨌든 서스 304로 제작됐다는 게 우선 첫 번째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무게가 타사 제품에 비해서 좀 더 무겁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556RC 같은 경우에 마개를 그냥 돌려 끼우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물 방식의 용접 가공을 재현한 제품이고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장입니다. 이 도장, 이 외부 도장이 그냥 일반적인 아노다이징이 아닌 세라코트 마감입니다. 세라코트 마감은 굉장히 튼튼한 거 아시죠? 상대적으로. 물론 잘못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처럼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라코트로 기본적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다른 타 회사와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자체가 체결될 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쪽 구조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안쪽 부분이 굉장히 그 배풀 모양식으로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배풀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재현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근데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그러면 어느 나사선에다 껴야 돼요. 근데 안에 보시면 나사선이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용 소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틸 전용 소형기가 있고요. 하워에서 나오는 SFCT 소형기를 지금 현재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수 옵션에 달려 있고요. 혹시 모르시고 그냥 소음기만 사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 옵션입니다. 그래서 스틸로 된 제품이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3mm 영나사인데 13mm 영나사 그 소총 끝에다가 다셔서 소형기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끼릭끼릭만 조여도 바로 조일 수 있습니다. 풀 때는 요거 눌러서 푸시는 거고요. 장착한 거 풀 때는. 그래서 반드시 이 소형기를 사셔야 된다는 거, SFCT 소형기를 사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하오의 슈어파이어 SF, 그러니까 슈어파이어 56RC 제품에 대해서 리뷰했고요.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소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